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혁격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종혁격. 종혁격은 이제 곡직, 염상, 윤화 해서 그 다음에 종혁, 그 다음에 또 가색인데 이 5가지의 음양 오행에 대한, 즉 오행에 대한 이제 설명과 같은 것인데, 곡직, 염상, 윤화, 그 다음에 이제 종혁이죠. 종혁은 이제 금에 대한 오행의 이제 성격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종혁격에 대해서는 이제 경이나 신일간이, 즉 이 사주는 이제 경일간이죠. 경이나 신일간이 사유축 금국을 보거나 사유축 금국, 그 다음에 신육축 금왕지를 보면 종혁격이다. 자, 신유술 금왕지를 보면 종혁격이다. 즉 지지에 사유축 금국을 보거나 신유술 금왕지를 전부 보면 종혁격이라 한다. 다시 경일간이나 신일간이 사유축 금국을 보거나 신유술 금왕지를 보면 종혁격이라 한다. 즉 이 사주는 이제 경일간에 신유술이 다 있고 사유축 금국을 되었죠. 여기에서 이제 사주 내에 관을 보거나 국을 충하거나 하면 박격이다. 사주 내죠. 사주 내에 관을 보거나 이 국을 충한 인도충이 되고 묘도충이 되죠. 이렇게 해서 또 진술충은 이제 직접적 금국을 깨는 것은 아니니까 인신충이 있거나 묘유충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박격이 되는데, 사주 내에 특히 관을 보면은 박격이다. 그런데 이게 사는 이제 지금 사는 관이 되죠. 평관이 되는데 여기에 박격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사유축 금국을 쓰기 때문에 사를 볼 때는 박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유축 금국이 있죠. 이렇게 해서 사는 사유축 금국의 원리에 의해서 관성이 돼도 박격이라 하지 않는다. 특히 천간에 관이 있으면은 특히 박격은 더 명확한 것이다. 그리고 박격을 보면은 만약에 천간에 병이 있다면은 일간을 충하죠. 이렇게 해서 관이 있으면은 박격이 되는데, 사만큼은 사유축 금국이 되어서 박격을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을 파한 게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제 염상격에 자의 지지에 자가 있다라면 관이 되죠. 그래갖고 오하고 충이 되면서 관까지 되니까 더욱더 염상격에서는 이런 확연한 그런 파격의 주어짐이 있다. 역시 종혁격도 같은 이치이다. 그러면 이제 어찌해서 종혁이라 하는가? 종이라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종이라면 쫓을 종자인데 쫓을종자가 되죠. 혁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띠혁자는
띠역자로 쓰지만은 이 의미는 이제 혁신, 혁신이 되고 개혁이 되고 혁명이 되고 이런 것들, 혁신, 개혁, 혁명 이런 것들이 다 이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이 띠혁자라고 하지만은 띠혁, 즉 이런 의미로 쓰이는 글이다. 이게 종은 뭐냐? 이런 것들을 쫓는다. 즉 이러한 것들을 이룬다, 해낸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의미를 이런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혁신이랄지 개혁이랄지 혁명이랄지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생활에 해 나갈 때 어떤 새로운 일을 추진해서 그것을 타파해 나갈 때 이런 의미도 같이 주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기를 의기, 즉 의로운 기.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의가 필요하다. 의로움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혁신이나 개혁이나 이런 혁명들 또는 어떤 그 문제들을 해나갈 때도 이러한 정신들이 다 필요하죠.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의가 반드시 또 필요하다. 의로움이 서로 있어야 합심해서 협동해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의기, 위권, 위세, 또 위세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도 해나가려면은 위세가 있어야만이 이런 것도 이제 해나간다. 그래서 이러한 위세의 즉 종혁이라는 의미는 이러한 혁신이랄지 개혁이랄지 혁명적 개혁이랄지 이런 것들 다 뜻해서 의기와 위세가 있어야만이 이러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 해나갈 수 있는데 이렇던 새로움이 또 없다면은 이런 것도 쫓아나가기 또 어렵죠. 그래서 혁신적, 즉 새로움 속에 개혁적 이러한 의기와 위세와 이런 것들이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취지이다. 이런 취지로 종혁적, 즉 이 금기를 가진 이런 사주들은 그러한 것에 주로 그 의기와 위세의 마음 자세로 이러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들이 있다. 물론 종혁적 금기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특히 그런 쪽에 특히 유별난 점이 있다. 이 금기를 혁신하는 금기 위세는 그런 쪽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의기와 위세, 즉 의기의 위세가 강성해지면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이때에는 그 명분들이 이제 12에서 시비와 의곡, 옳고 그름과 그 올바른 것인가 똑바른 것인가 이것이 똑바르지 않는 것인가 의와 고구 기세, 위세 즉 위세적 의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 나가는 시비를 분별해 나가는 즉 혁신적 차원에서 시비를 분별해 나가는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그 위세를 가지고 실행해 나간다. 이러한 것들이 즉 종혁격을 가진 분들의 사주 기본 그런 의식 개념이 뚜렷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무관기지면은 옛날에는 뚜렷하게 무관이 뚜렷하게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무관이라 하면은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또 이제 즉 무를 가지고 행해야 할 것들이 많죠. 군인 경찰 외에 또 충분히 많죠. 우리가 이제 추스려 보면은 외에 또 있는데 주로 군인과 경찰 크게 나눠서 군인 경찰이 주로 크게 나눠서 군인 경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이 무관으로서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실행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주들이 즉 성격돼서 국을 이루고 이러한 종역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무관으로서의 이러한 혁신적, 개혁적,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의로움으로서, 기운으로서 이세를 떨치고 시비를 가려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논해서 그러한 것들을 종역적, 즉 개혁적, 혁신적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사주들이 많다. 이러한 것들이 충만해 있는 것에서 종역이라는 표현을 썼다. 종은 이제 쫓을 종자고 혁은 띠역자인데 띠혁자, 즉 혁이라는 것은 이러한 혁신이나 개혁이나 혁명적 이러한 측면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쫓을 종자는 이러한 뜻에 반하여 이러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종역이라는 의미를 붙였고 이 종역이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즉 금국을 이룬 즉 종역격을 이룬 금기가 꽉 차 있는 즉 금의 기운만 꽉 차 있는 사주가 구조는 이러한 기세들이 충만해서 주로 무관 출신들이 많고 또는 무관 출신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기질로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종역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종역이란 의미를 썼다. 그래서 종역격에 대한 뜻은 이렇게 이제 구분되지고 이 사주를 보면은 이제 사는 사회축 건국에서 관이지만 파격이 안 이루어지고 성격을 이루어서 종역격을 이루었다. 즉 종역격은 경이나 신일간이 사회축 건국을 보거나 신유술 금왕기를 보면 종역격이라 한다. 사주 내의 관성을 보거나 국을 충하면 파격이다. 하지만 여기는 사는 사회축 건국이 주어져서 사는 파격 즉 관이지만은 파격이 아니고 사회축 건국으로서의 종역격을 이뤄서 성국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종역격을 이루고 역시 운을 보면은 병해서 5, 4, 5 이렇게 되죠. 이때는 이 대운은 아주 이제 흉한 운이 되죠. 정체운이 되는 것이죠. 다행히 초년 신유운이 주어져서 이때에 많은 실력들을 쌓아놓고 이제 쭉 성장해 가면서 이때에는 완전히 정체된 운이죠. 즉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그런 단계까지 빠지는데 그래도 워낙 인호술 화국이 주어지고 이제 국을 이제 신유술 금왕국을 깨트리긴 하지만은 또 사회축 금국이 있어서 그래도 국은 완전한 와해는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정관운이기 때문에 관운이기 때문에 아주 흉한 운이었다. 그래서 다시 버텨내서 이제 식상운 이렇게 해서 이제 4대운은 역시 사회축 금국 운이니까 이때는 무난했고 이제 식상운은 이게 이제 종역격에서는 식상운 즉 북방 수황제를 봐서는 좋은 것이다. 이제 정령을 설해서 아주 이제 뛰어난 인재의 특출한 그런
재능을 발휘할 때고 그러니까 이때는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은 지지에는 북방운을 보지 않고 서방운에서 남방운을 거쳐서 동방운으로 가는데 이 중간쯤에 이 관운을 거쳐서 이렇게 크게 이때 크게 성장해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꺾이는 운세가 돼서 크게 성장하지를 못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때 운에는 계사운에는 다시 발전돼서 크게 이제 귀인이 되는 부귀상련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 어찌됐든 이 종역격이라는 것은 금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금의 기운으로 꽉 찬 것을 종역격이라 한다. 우리가 이제 금왕격 또는 전왕격 이런 표현도 쓰긴 하죠. 하지만은 명분이 뚜렷하게 종역격으로서의 격을 이룬 구조로 갖추어져 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종역격이라 한다. 이거 이제 전왕격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목의 전왕, 화의 전왕, 수의 전왕, 토의 전왕, 금의 전왕 그러죠. 5가지. 그렇지만 그걸 이제 통틀어서 전왕이라 하는 것이고 하나하나 했을 때는 이 금의 기운이 전화할 때는 종역격이라 하는 것이다. 종역격. 그래서 관운이 가장 나쁜 것이다. 이제 이 금의 완전 사주 뇌 전체가 금의 기운으로 꽉 차 있는데 이를 공격하는 화가 공격을 하면은 좋을 리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종역격. 종역격은 이러한 격이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이제 겁재도 많고 비견도 있고 편인도 있고 하니까 이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뭐 아무도 대항하기 어려운 그런 사주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만방자한 사주인가. 이제 성격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이러한 성격으로 해서 무관적 기질로 해서 이런 이 혁신적 뭐 개혁적 혁명적 이런 것들 실행해 가려면은 또 저런 아주 에골스적인 그런 측면도 있어야 또 이런 걸 해 나가죠. 거기에다가 이제 무술 개강에다가 겁재 또 달변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것도 해 나가려면은 또 말도 또 잘 해야 되겠죠. 말도 역시 말솜씨도 대단해야 되니까 이런 것 같이 겸비한 사주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격국을 지금은 이로 설명하는 것이니까 이제 실전 사주에서는 더 상세한 얘기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격국을 설명하는 중이니까 이제 종역격, 종역격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다른 격도 설명드리죠. 자, 종역격. 이번 시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